안녕하세요. 순환기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혈액 파트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86페이지 은하출판사 교재고요. 우리 심장의 구조부터 보실까요? 자, 심장은요, 대체로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라고 해요. 아래쪽이 뾰족한 원뿔형이고요. 폐와 흉곽 사이인 제5늑간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간 갈비뼈에 심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치우쳐서 놓여 있네요. 심장 끝이 뾰족한 부분이 왼쪽 아래로 향하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폐 사이에 그죠? 폐 사이에 심장이 놓여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심장의 구조에서 심장벽 보실게요. 심장은요, 아주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는 벽이 있습니다. 심장은요, 혈액을 박출해내는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혈액을 박출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해요. 자, 그 중에서도요, 가장 두꺼운 벽이 좌심실에 있는 벽이에요. 좌심실 벽이 심장 근육 중에서도 가장 두껍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별표되어 있는데,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좌심실에 있는 혈액의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해서 전신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우리 좌심실에는 동맥혈이 흘러요. 이따가 순환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겠지만 좌심실에서 출발하는 동맥혈이 좌심실에서 힘껏 짜줘야지 전신으로 풍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벽이 좌심실 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심장벽은요. 오타가 났어요. 오타. 심내막. 심내막이 있어요. 심내막. 심장 안쪽을 이루고 있는 벽을 심내막이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제일 안쪽 벽을 심내막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중간층이 근육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육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심장 근육은 가로줄무늬가 있는 횡문근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수의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중간층은 심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바깥측은 심외막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그 바깥쪽을 심장 전체를 싸고 있는 섬유성 막이 하나 더 있네. 그것을 심장막 또는 심낭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럼 심낭 아래에 심외막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심낭과 심외막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곳을 심막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심낭액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심장 박동 시에 그 마찰을 방지해주는 윤활 작용을 한다고 해요. 심낭액이요. 자, 계속해서 심장의 내부를 보시면은요. 한 장 넘길게요. 심장의 내부, 안 넘겨요. 옆으로 넘어가서 심장의 내부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심방과 우심실, 자심방과 자심실 이렇게 해서 방이 총 4개가 있어요. 자, 우리 자심방, 우심방으로는 심방으로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고, 자, 우심실과 자심실은 혈액을 짜서 내보내는 곳입니다. 자, 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어서 우심방 우심실이고 좌측에 있어서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자, 이 심장이라든지 우리 해부학 사진들은 보면은 이쪽이 우측이죠. 이쪽이 좌측이에요. 자, 왜냐면 사람이 저를 보고 있거든요. 이 심장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우쪽, 이쪽이 좌측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도 위쪽이 방, 아래쪽이 실,
그래서 오심방, 오심실. 자, 좌측에도 위쪽이 방, 아래쪽이 실입니다. 그래서 방실, 방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심장에는요, 4개의 판막이 있어요. 자, 오심방과 오심실 사이에는 3천판, 그리고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는 2천판 또는 승모판이라고도 하죠. 2천판이 있습니다. 자, 우심방, 우리 폐 공부할 때도요, 오른쪽 폐는 3엽이 있었고 좌측 폐에는 2엽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글자 수로 하라고 했죠. 오른쪽, 3글자니까 3개, 왼쪽 2글자라서 2개의 옆 이렇게 외웠었는데 판막도 다행히 똑같습니다. 같아요. 오른쪽은 3천판, 글자가 3글자라서 3천판, 왼쪽은 글자가 2개니까 2천판 이렇게 보기로 해요. 2천판은 승모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심실에서 혈액을 짜줄 때, 폐동맥으로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 그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폐동맥에는 폐동맥 판막이 있고요. 또 자심실에서 혈액을 짜줄 때,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 그 대동맥에서 자심실로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대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삼천판도 승모판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판막입니다. 자, 좌측 사진 보시면은요, 오른쪽 판막, 그죠? 삼천판은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네, 그죠? 3등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천판이라고 하고, 2천판은 2개로 되어 있어서 2천판이라고 해요. 자, 대동맥 판막, 그리고 폐동맥 판막, 이렇게 해서 판막 4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장은요, 심장 중격이라고 해요. 심장 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나뉘어져요. 심장이 좌와 우로 나뉘어지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심장 중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겠죠? 우리 코 중앙, 그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중간에 있는 것은 비중격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심장 중간에 심장 중격이 있네요. 자, 심장의 기능. 자, 사실 혈액순환은 심장의 기능에서 1, 2, 3번에서 3번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은 우리 혈액순환을 먼저 보고 심장의 기능 계속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은요, 페이지 89페이지에 이렇게 쭉 본문에 글로 써져 나와요. 자, 저는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심장은 끊임없는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박출해 내보낸다. 그죠? 우리 심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아셨죠? 심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펌프 작용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혈액, 우리 심장이 방이 4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심방이 있고, 그죠? 우심방, 여기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니까 우심방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우심실이 있고 자심방이 위쪽에 있고 자심실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혈액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자심실이에요. 자심실에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자심실에서 우리 힘껏 혈액을 짜주면은요,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갑니다. 대동맥을 이렇게 빠져나가서 온몸에 모세혈관으로 가게 돼요. 자, 혈액을 듬뿍 실은 동맥혈이 온몸의 조직세포로 가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죠? 그리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혈액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죠? 자, 산소를 온몸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 소화기계에서 받은 영양소는 또 조직으로 또 이렇게 같이 공급을 하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를 다 내보냈으니 혈액은 이제 산소 분압이 아주 떨어져 있겠죠. 그죠? 산소가 다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받은 혈액을, 파란색 혈액을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좌측 심실에서 나갔고 우측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속 보실게요.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로 뚝 떨어집니다. 우심실로 뚝 떨어져서 우심실에서 다시 힘껏 짜주면은요, 그죠?
폐로 가게 돼요.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게 되는데 이때 어땠어요? 우리 온몸을 순환하고 온 혈액이라서 아직도 산소는 낮아요. 그죠? 산소 분압은 낮은 상태로 폐 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게 됩니다. 폐 모세혈관으로 가서 그죠? 조직에서 받아온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산소를 받게 되죠. 폐에서 호흡한 그죠? 우리 호흡기계에서 배웠죠? 확산을 통해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또 우리 헤모글로빈이 빨갛게 변하죠.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적혈구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폐 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보세요. 우심실에서 나간 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우측에서 나가서 좌측으로 들어오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혈액을 또 우리 산소를 가득 실은 혈액이요. 동맥혈을 그죠? 심실로 내려보내서 심실에서 힘껏 짜주면 또 그 혈액이 조직으로 가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공급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해요. 자심실에서 출발해서 대동맥을 거쳐서 전신으로 갔다가 그죠? 전신에서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돌아와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에서 다시 우심실로 떨어져서 우심실에서 짜주면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다시 폐로 가서 산소를 다시 받아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다 그렇게 해서 산소를 받은 혈액을 또 폐정맥을 통해서 자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좌심실에서 그쵸? 동맥혈이었죠. 산소를 가득 실은 동맥혈이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을 순환해서 온몸을 순환하고 산소를 다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대정맥으로 해서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 좌심실에서부터 우심방까지 돌아오는 순환을 대순환이라고 해요. 온몸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온몸을 거쳤어요. 그죠? 대순환을 거치고 우심방으로 돌아온 혈액은요. 우심실로 떨어지게 되죠. 우심실로 가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갑니다. 자, 가서 폐동맥을 통해서 또 다시 나갑니다.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게 되죠. 폐로 가서 어때요?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다시 받아들여서 빨갛게 동맥혈이 되어서 폐정맥으로 나옵니다. 자, 폐정맥으로 나간 혈액이 다시 좌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순환을 소순환이라고도 하고요. 폐를 거치는 순환, 폐순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혈액은 소순환과 대순환, 폐순환과 온몸 순환을 거쳐서 온몸을 뱅글뱅글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혈은요, 동맥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해요. 자, 동맥혈은요, 자, 우리 산소를 싣고, 그죠? 폐에서 나온 혈액이 폐정맥이죠, 그죠? 혈관 이름은 정맥인데 얘는 동맥혈이 흘러요. 그거 주의하세요. 동맥혈이 흐르는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오고요. 그죠? 좌심방도 동맥혈이에요. 아직까지. 그죠? 그리고 자심실로 가서 동맥혈이죠. 자심실에서 힘껏 짜줍니다. 대동맥이 그죠? 동맥혈이 나가요. 그리고 온몸으로 갔을 때 온몸으로 가서부터 이제 혈액에서 이제 조직으로 산소를 다 보내게 되니까 가지고 온 혈액을 산소를 보내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정맥혈이 됩니다. 정맥혈이란 것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에요. 산소 분압은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은 혈액. 그죠? 자,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왔으니까 대정맥은 그죠? 파란색 혈액이에요. 진짜로 파랗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맥혈이라서 파랗게 표시한 겁니다. 대정맥에 정맥혈이 흘러요. 정맥혈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정맥혈이 넘어가서 우심실에서 짜주는 혈액은 정맥혈이에요. 정맥혈이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요. 이름은 동맥인데 얘는 정맥혈이에요.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으로 폐로 가죠. 그죠?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맥혈, 산소가 많은 혈액,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 자, 그런데 동맥혈, 있죠? 동맥혈, 폐정맥에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 폐동맥에 정맥혈이 흘러요. 이름하고 상관없이, 혈관 이름하고 상관없이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에는. 그러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순환 보신 거고요. 아까 우리 판막 이야기했었죠. 판막은 어디 있냐? 자, 판막은 우리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었죠. 3천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여기 판막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갈 때 여기 대동맥 판막이 있었어요. 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갈 때 이쪽에 폐동맥 판막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좌심실에서 들어올 때도 판막이 있고 나갈 때도 판막이 있고, 우심실에도 보시면 들어올 때 판막이 있고 나갈 때 판막이 있어요. 자, 심실의 양쪽에, 그죠? 심실의 양쪽에 이렇게 판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 다 보신 겁니다. 자, 심장의 기능, 심장의 전도계통 보실게요. 심장의 전도계통은 어디냐면 88페이지입니다. 심장의 전도계통. 자, 심장에 우리 전기가 흘러요. 그렇죠? 심장에 전기가 흘러서 우리가 심전도를 찍어볼 수 있는 거예요.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우리 빨로초 똥건보 해가지고 풍선같이 붙여가지고 우리 심장에 흐르는 전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심전도였죠. 자, 그래서 심장의 전도계통을 보시면 심장근을 수축하는데 관여하는 전기적 자극의 전달 체계를 심장의 전도계통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동방결절 SA 노드라는 곳에서 전기적 자극이 시작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제 우심방 쪽에 있어요. 우심방에 우리 정맥 있죠. 우심방에는 어떻게 해요? 우심방에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심방으로. 그때 대정맥과 이제 우심방이 접하는 부위에 이쪽 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방결절 SA 노드라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전기적 자극이요. 방실결절로 가요. 방실결절 어디 있나요? 방실결절은 이쪽에 방실 사이에 있네. 그죠? 이쪽으로 전기적 자극이 시작돼서 심방이 수축하면서 심방 수축 다음에 심실 수축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수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실 다발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적 자극이 이렇게 좌심실과 우심실을 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번들이라고 하죠. 가지처럼 뻗어 있어요.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제 위쪽으로 혈액을 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방결절, 방실결정, 방실다발 이런 순서대로 전기적 자극이 전도가 되는 거고 그걸 전도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 있죠. 심장 박동과 동방결절이 자극이 되는 그 박동이 횟수가 일치한다고 해요. 동방결절의 전도 횟수와 심장 박동의 횟수가 일치합니다. 요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심장 박동입니다. 자, 심장 박동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말하는데, 자, 아까 이전에 봤던 동방결절의 전도 횟수와 일치한다고 해요. 동방결절의 전도 횟수가 바로 심장 박동 수입니다. 자, 우리 정상인의 심장 박동은 1분에 60에서 100회입니다. 60회보다 적어지는 것은 서맥이라고 하고 100회보다 빨리 뛰는 것을 빈맥이라고 하죠. 자, 맥박은요 주로 우리가 동맥에서 느낄 수 있는 박동을 또 맥박이라고 해요. 심장 박동이나 맥박이나 하트레이트는 심장 박동인데 맥박 펄스는요 우리가 동맥에서 촉지를 할 때 주로 맥박이라고 쓰죠. 제 이름을 거의 같이 씁니다. 자, 주로 요골동맥에서 촉지를 하죠. 우리가 임상에서 바이탈 활력 징후를 측정할 때 요골동맥에서 촉지를 하고, 너무 약하게 뛰거나 그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경동맥이라든지 심장에서 더 가까운 대퇴동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혈관의 박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은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박수가 증가하죠. 그리고 심근 수축력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킵니다.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세트죠. 이 친구들은 서로 반대작용을 해요. 그죠? 12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어떤 작동을 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증가 시에도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우리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 호르몬이라고도 했죠. 이 친구가 기초대사율도 올리고, 그죠? 심장의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교감신경의 흥분도를 또 증가시켜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하는 일, 갑상선 호르몬 비슷합니다. 네, 심장 박동량과 심장 박출량 볼게요. 이번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심장 박동량이라는 것은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동맥으로 밀어내는 혈액량을 말한다. 심장 박출량은요, 그 박동량은 한 번 수축할 때 내보내는 혈액량이고요. 심장 박출량은 1분 동안 좌심실에서 그리고 또 우심실에서 동맥으로 밀어내는 총 혈액량을 말합니다. 박출량. 그래서 심장 박출량은요, 박동량 곱하기 박동수죠. 박동량 곱하기 1분 동안의 박동수 말해요. 어때요?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가 평균 70회 정도 되죠. 70회. 죄송합니다. 박동수 72회 정도 됩니다. 72회. 이걸 제가 또 오타가 나서 회로 밀리리터 되죠. 70ml가 박동량이라고 해요. 보통 한번 짜줄 때 70ml 정도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 자 1분에 72회 나가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우리 심박출량이 나오죠. 약 5040ml로 성인의 심박출량은 약 5리터 됩니다. 우리 혈액 배울 때 우리 성인의 혈액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해요? 혹시 기억나요? 4 내지 6리터 정도 돼요. 우리 몸의 혈액량은. 자, 그러면 1분 동안에 5리터 심박출량이면 우리 몸 전체 혈액이 1분이면 전신을 순환한다는 거예요. 전신을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1분 동안 내보내는 혈액량이 5리터니까 우리 몸의 혈액이 5리터 정도 돼요. 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 심장이 수축을 할 때, 그죠? 각 혈관으로 보내는 혈압, 혈관의 압력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완기 혈압은요, 우리 전신을 돌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심방으로 돌아올 때, 심장이 확장을 할 때 나타나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은 혈압기로 우리 수동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요, 요즘은 임상에서도 거의 전자혈압계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때는 제가 임상에 있을 때는 수은 혈압계를 썼어요. 무겁기도 하고, 그죠?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어쨌거나 수은 혈압기가 더 정확하다고 해서 썼는데, 요즘은 전자혈압계도 정확한 것 같아요. 비교적. 수은 혈압계를 썼을 때 우리 혈압 커플을 팔에 감고, 상완에 감고 우리 공기를 주입해서 막 수은을 올립니다. 200까지 막 올려요. 자, 그래서 우리 청진기를 동맥에다가 갖다 대고, 주로 우리 팔꿈치 쪽에, 팔 안쪽에 접히는 부분에 동맥에다가 갖다 댔죠. 잘 들려요. 맥박 촉지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우리 혈관의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수은을 조금씩 바람을 빼면서 커프에 바람을 빼면서 조금씩 내리다가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120쯤, 정상혈압 120쯤 딱 가서 두근 두근 하는 소리가 시작됩니다. 그 부분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빼다 보면 수은 기둥이 약 80 정도 내려갔을 때 그 소리가 딱 멈춰요. 그때를 이완기 혈압 해서 그렇게 혈압을 측정했었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순환기계 중에 심장 파트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혈관과 림프계 해서 우리 순환기계 구조와 기능을 맞춰볼까 해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심장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